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엔 아마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도 아직은 나 살아있거든.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아. 하고 싶어도 반응이 없고 하려 해도 마음이 안 따라줘. 혹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는 분도 계시죠. 요즘 들어 자꾸 밑이 묵직하고 화장실을 달고 사는 것 같아. 그럴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참고 넘기거나 아니면 남몰래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립선의 폭탄에 뇌관을 남기는 행동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면 파열됩니다. 그런데 그 파열이라는 게 단순히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환이 막히고 염증이 고이고 감정까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폭발하듯 반응합니다. 밤마다 통증이 오고 소변 줄기가 끊기고 몸이 미묘하게 냉해지죠. 그걸 사람들은 노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방치된 몸의 항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 항의를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해소입니다. 억지로 젊은 시절처럼 흉내내는 해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순환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식 말입니다. 즉, 억눌린 성욕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풀리면서도 전립선이 상하지 않을까? 이 질문,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 이야기 아닙니다. 노년의 생명력,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때가 많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일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하나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 바로 전립선과 성 관련된 변화일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호르몬이 변하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지죠. 그런데 그 변화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남성의 성 기능과 욕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건 나랑 상관없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자 삶의 활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죠. 이 수치가 낮아지면 근력뿐 아니라 자신감, 활력, 심지어 의욕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성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동기부여, 에너지 대사,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요즘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호르몬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왜 문제일까요?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 기능 중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기관이자 방광 아래에 위치해서 소변과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기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안에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버립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게 오래되면 통증, 염증, 심한 경우는 급성 전립선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해야지 하면서 자연스러운 배출을 막는 겁니다. 전립선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극과 순환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특히 전립선 분비물은 정기적으로 배출되어야 염증이 덜 생깁니다. 실제로 몇몇 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합니다. 정액 속의 노폐물과 세포 찌꺼기를 자주 배출하는 것이 염증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자극을 주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연스럽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나 부부가 함께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몸의 리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쑥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고 은퇴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어느 날부터 배뇨가 불편하고 하복부가 묵직하게 아프더랍니다. 병원에 가니 전립선이 꽤 커져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염증도 조금 있고 배출이 잘 안 돼서 분비물이 고여 있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몸을 무시했구나. 그 이후로 생활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끔은 자연스럽게 사정을 해주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배뇨도 훨씬 편해지고 묵직하던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랐대요. 물론 병원 치료와 병행했지만 생활 속 관리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돌보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고 무시하면 바로 신호를 줍니다. 특히 전립선은 피순환과 체액순환이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이라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금방 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남성분들에게 권하는 건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풀고 허리와 골반 근육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전립선 주변의 근육, 즉 피시근을 강화하면 사정 조절력뿐 아니라 배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잠깐 멈췄다 다시 흐르게 하는 근육이 그겁니다. 이걸 평소에 가볍게 반복해주면 혈류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에 머무르는 혈액과 체액이 원활하게 돌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욕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건강을 해치는 오해입니다. 욕구를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쌓이고 압력으로 바뀌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구는 죄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풀어내는 게 진짜 자기 관리입니다. 다만 이때 조심할 게 있죠. 너무 자주 혹은 과도하게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은 피로를 부릅니다.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혹은 몸이 반응할 때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막혀버리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복부 통증, 열감, 심할 땐 앉아있기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이 잘 되면 염증이 줄고 호르몬 균형도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노년기 부부에게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소통이고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손을 잡는 일이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따뜻한 접촉이 면역력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학자들은 이를 피부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고 안아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시간을 조절하거나 대화를 통해 서로 편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약물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의 필요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이 단순히 욕망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삶의 리듬으로 바뀝니다. 억누르면 막히고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마치 숨을 참고 살 수 없듯이 몸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관리의 기관이지 금지의 기관이 아닙니다. 억제나 참음보다 중요한 건 이해와 순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알아야 할 자기 몸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립선과 남성의 성적 건강, 그리고 자연스러운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실제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몸의 변화, 신호를 읽는 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시원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참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사실은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해볼까요?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으셨죠. 은퇴 후에도 뭔가 허전해서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복부가 묵직하고 소변이 자주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막상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찝찝한 느낌만 남더랍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열도 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립선염입니다. 오래 쌓여 있었네요. 그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쌓였다니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의사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셔서요.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치 감춰야 할 감정처럼 다루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출이 되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이걸 무조건 참는 건 마치 한 달 내내 배를 고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비물이 고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전립선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체액순환, 그리고 감정의 순환까지. 전립선 건강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배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면 오히려 몸이 긴장합니다.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편안한 환경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자 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라면 창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혼자 하는 자극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정한 사정은 전립선 내 분비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과도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한 자극을 주면 통증이 생기거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도 묘하게 하복부가 묵직하거나 무기력하고 배뇨가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사정을 통해 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심리적인 부분도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남성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일정 수준의 성적 욕구를 느낍니다. 다만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고 좀 더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수용입니다.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삶의 의욕으로 돌아옵니다. 한 68세 남성분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분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스스로 몸을 돌보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전립선은 단지 신체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남성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소변 불편이나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걸 숨기면 우울해지고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몸의 변화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립선은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민감한 기관이죠. 그래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배뇨를 참지 않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순환, 즉 자연스러운 배출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을 더 숨기게 되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몸이 이렇다. 당신은 어떤가? 이런 대화가 쌓이면 서로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대화로 풀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이 전립선 수술을 받은 뒤부터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미안함과 위축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답니다. 성생활은 끝난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부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가벼운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관계가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성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연결의 언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몸이 원하는 걸 무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순환을 돕는 일이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요즘 배뇨가 시원하지 않거나 전립선 부근에 묘한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조기에 관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성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따뜻합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 건강의 길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 막지 말고 편안하게 순환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시원하게 해소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몸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세요.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숨기지 말고 내 몸의 리듬에 맞게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나이든 남성의 품격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전립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전립선이 단지 생식기관이 아니라 순환과 감정, 그리고 삶의 리듬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전립선이 아플 때 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몸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느려지고 신호도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통증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묘하게 불편한 감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바로 병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전립선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 중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찝찝하다, 하복부가 뻐근하다, 허리가 묵직하다, 또는 회음부가 당기는 느낌이 난다. 이런 신호들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립선이 지금 순환이 막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 같긴 한데 나이 탓이죠? 밤에 자주 깨긴 하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병원에 오면 이미 전립선이 붓고 염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전립선이 붓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방광에 압력이 쌓이고 잔뇨감이 생깁니다. 이게 오래가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신장으로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내죠. 이때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하면 전신으로 세균이 퍼져 응급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로 참을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게 시작되지만 무시하면 크게 돌아옵니다. 특히 전립선 통증은 가벼운 피로감으로 위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평소의 배뇨 패턴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줄기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방광이 늘 찬 느낌이 들면 바로 이상 신호입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잔뇨감이 강하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이 붓거나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하복부, 허리, 회음부, 허벅지 안쪽에 묘한 당김이나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신경을 따라 전립선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땐 마사지나 뜨거운 찜질로 완화하려 하지 말고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열이 동반될 때는 절대 집에서 버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와 기분 변화입니다. 전립선이 염증으로 붓게 되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불안정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몸이 불편한데 마음이 가라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도 깊게 연결된 영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낫나요? 약물 치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나 소염제를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증상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으로 염증을 없애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관리의 진짜 핵심은 생활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먼저 물을 자주 마시세요. 전립선이 건강하려면 소변이 자주 흐르며 세균이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은 되도록 줄이세요. 이 둘은 방광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막히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골반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생활 속에서 전립선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좌욕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몸의 통증에는 늘 감정이 따라옵니다. 특히 전립선 같은 부위는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면 스스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젠 남자로서 끝났나?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몸은 더 긴장하고 순환이 더 막힙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이완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골반 근육도 굳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몸이 좀 불편하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전립선염을 겪은 분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가족만 챙기고 내 몸은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병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시점입니다. 이제 나 좀 돌봐줘요. 그 말에 귀 기울이면 회복의 길은 훨씬 빨라집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절히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 리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6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었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죠. 그러던 중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낙심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 점심 후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2리터의 물. 그렇게 3달을 꾸준히 하셨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배뇨도 편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먼저 밝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움직임, 순환, 호흡,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 4가지가 맞물릴 때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찝찝함, 묘한 불편함, 미세한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순환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전립선 건강의 시작이자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 가도 늘 찝찝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남는다고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방광의 출구를 눌러 소변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시작 신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에게서 발견됩니다. 이건 드문 질환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방광이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소변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대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다시 몸의 균형을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말이죠. 우선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집니다.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변하면서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 안에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리듬으로 호르몬이 움직이지만 조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불균형이 전립선 비대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변이 약간 느린 듯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가 쌓이죠.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피로가 다시 전립선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알파 차단제나 호르몬 조절제를 통해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배뇨를 돕는 거죠. 이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단순히 약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순환과 골반 근육의 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몸이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한 70세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퇴직 후엔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전립선이 방광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이젠 내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춰야겠구나. 그 후 그분은 일상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점심 후엔 무조건 30분 산책. 가장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8시간씩 TV를 봤다면 이제는 2시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돌리고 골반을 천천히 흔드는 동작을 반복하셨죠. 3달 후 그분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됐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먼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정지된 몸은 병을 부르고 순환하는 몸은 생명을 되살립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되 자기 전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둘째,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걸 반복하는 운동인데 이게 단순해 보여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혈류를 촉진시키고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초씩 5번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나 튀김류는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견과류 같은 음식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넷째, 체온 관리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줄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겨울엔 복부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단 너무 뜨거운 찜질은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천천히 몸이 풀릴 만큼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골반 근육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의 진짜 해법은 몸을 이완시키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모든 걸 지키면 정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전립선은 재생력이 높은 기관입니다. 다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3달, 6달이 지나면 분명 몸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언제 소변이 가장 불편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은 후 증상이 심해졌는지,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의사에게 설명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몸의 균형이 곧 삶의 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이 편안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성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진짜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면,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반응합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회복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10분이라도 걷고 하루에 한 번은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쌓여서 몸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몸이 편안해질수록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평온이 다시 몸을 치유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건강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몸이라는 게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전립선 건강을 통해 배우는 삶의 균형,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자기 돌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감정의 흐름도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천천히 자신에게 귀 기울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를 좀 더 알아주세요.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태도, 바로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참 흥미롭습니다. 평소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편해지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앉는 것도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소변 문제나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감정의 리듬이 깨진 결과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늘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혈류가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고 호르몬이 흔들리면 다시 조율하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방해할 때 병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과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몸의 회복 본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전립선 건강은 결국 순환과 이완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순환은 몸을 움직이는 힘이고 이완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68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처음으로 몸이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소변이 시원치 않아 괴로웠다고요. 처음엔 약으로만 버텼지만 나중엔 스스로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아침마다 천천히 걷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저녁엔 따뜻한 좌욕을 하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신 거였습니다. 내 몸을 적으로 두지 않고 친구로 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립선 때문에 고생했지만 덕분에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회복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한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의학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의 리듬 속에서 몇 가지 단순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기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복부가 움직이는 걸 느끼며 몸에 오늘 하루도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작은 의식이 몸의 순환을 깨웁니다. 둘째, 물을 일정하게 섭취하세요. 목이 마를 때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방광과 전립선이 부담 없이 순환합니다. 특히 식사 전후 30분에는 물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세요. 셋째, 움직임을 생활화하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골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의식하세요. 이 단순한 걷기가 전립선 주변 혈류를 살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오르내리며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그게 전립선을 가장 부드럽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넷째, 음식의 균형을 지키세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특히 토마토, 호박씨, 브로콜리, 생강은 전립선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보다 규칙성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리듬을 깨뜨려 전립선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이건 단순히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구나.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하며 호흡을 고르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골반 근육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긴장된 마음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전립선 근육을 수축시키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혈류가 회복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몸은 예민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은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금세 반응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건 생명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소변, 순환, 생식, 호르몬, 감정, 모든 게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돌보는 건 곧 삶의 중심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회복됩니다. 노년의 성은 단순히 욕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생명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수용의 순간부터 몸은 긴장을 풀고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회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완벽히 통제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원하는 만큼의 리듬을 되찾아주면 됩니다. 그 리듬은 걷는 속도, 숨의 깊이, 마음의 여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하며 결국 도착한 곳은 몸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 살아가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전립선의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순간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자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지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립선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젊어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